네, 올해 연말은 이렇게 시장이 큰 걱정 없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개별 종목들의 또 강세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시장에 대한 도움과 조언은 조성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종목 상담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포트 상담 위주로 또 조언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나는 뭐 매매 타이밍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 뭐 매매 방법, 매매 조언 등에 대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 채팅방 이벤트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 뭐 응원의 댓글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텐데 이번에는 커피로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PD님이 뭐 치킨이 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성호 과장의 얘기 들어보기 전에 오늘의 주제 만나볼게요. 네, 테마주 전성시대라고 네, 시장을 딱 정리해 주셨네요. 시장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좀 지수가 좀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역시 이제 또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또 테마주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참 시장에 돈이 많기는 많나 보다. 지수가 보통 좀 주춤하면 좀 조정이 좀 나올 만도 한데 또 테마주가 뭐 일제히 뭐 우후죽순으로 확 올라오는 네. 그런 시장을 보면서 역시 좀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기는 넘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테마주 특집의 형태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그 종이와 노트 좀 준비하세요. 오늘 종목을 갖고 왔어요. 오, 진짜요? 네, 갖고 왔는데 이건 좀 메모를 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종이와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도록 하죠. 어제 뭐 시장을 후끈하게 달군 섹터는 역시 바이오였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의약품 차트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의약품 업종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은 2.74%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코스피는 0.23% 상승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만큼 어제 바이오가 후끈 달아올랐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제약업종을 어제 1.19% 그 정도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0.67% 상승, 훨씬 더 이제 바이오 쪽의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 이유는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게 이제 바이오에 이제 수급을 유입시키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참, 그러니까 이슈나 재료가 있을 때 이제 어김없이 이렇게 이제 시세를 분출하죠. 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이오 관련한 빅 이벤트가 있을 때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좀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은 좀 약간 테마성의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뭐 어떠한 이제 기업이 종목이 참여한다더라 해서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또 수급이 일단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분수 효과로 이제 뭐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그죠?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 네. 예, 나중에 이제 무엇이 나올지는 이제 둘째 문제고, 그건 나중에 근데 원래 생각을 뭐 하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엔 이렇게 오르고는 있지만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들은 도로 이제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투자 전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벼 파서 얘는 JP모건 컨퍼런스 무언가 100% 나올 거라 확신으로 완전히 그냥 그쪽에 몰입을 하시든가, 네. 아니면 그래 물 들어올 때 잠깐만 헤엄치자 트레이딩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걸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대표 종목들은 좀 많이 요즘에 힘이 떨어졌잖아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10거래 연속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금액도 꽤 커요. 10일 동안 1조 7천억을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최근에는
자, 버텨주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아래로 좀, 아래로 좀 이제 가라앉는 좀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아직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이게 시세가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원착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좀 다시 좀 붙는다면 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확실히 좀 삼성전자는 힘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기술적인 패턴이지만 5일선, 11선이 어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반해서 지금 이탈을 해놓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당분간 만약에 이들 두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조정폭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기술적 신호 정도 뭐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장주들이 주춤하면서 시장의 탄력도 둔화되니까 테마주가 극성인데 바이오는 이제 군을 이루어서 움직였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테마가 이제 정치 테마인데. 테마주. 어제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좀 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꽤 계실 그렇죠. 거예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두 종목만 네.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동신건설. 뭐 누구 관련주인지는 제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뭐 점상을 막 두 번 가고 이게 2주 동안 벌써 3배나 뭐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요거 그리고 이제 안랩. 안랩도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이분은 뭐 안시성을 가진 분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신다. 이래서 이제 장중에 이게 또 24%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조금 지수 게임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업종이나 종목 게임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다소 좀 투기적인 양상으로 정말 치열한 이런 어떤 수급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어떤 바이오나 이런 정치 테마주는 사실 좀 여러분들의 어떤 좀 매매 스킬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섹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요거 선수들의 장이다 뭐 그쵸, 이렇게도 그쵸. 예, 표현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종목들을 급등할 때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뭐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는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지가 많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환율도 다시 오르죠. 자,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1,100원 위로 올라왔어요. 1,100원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어제 1,100원 위에 올라오면서 안착하는 걸 보니까 이제 또 1,100원이 또 이제 지지대 역할을 또 할 거거든요. 다시 네. 이제 1,100원 밑으로 또 내려가려면 굉장한 진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편하게 그냥 지수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자. 뭐 이런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건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당장에 우리 시장을 많이 사줄 일은 뭐 당분간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속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럼 이러면 이런 거죠. 환율도 올라, 지수도 좀 탄력이 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눈높이를 낮추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눈높이를 낮추려고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시장을 보니까 뭐 바이오, 정치 테마주가 막 급등을 해. 여러분들 또 이제 손이 또 이제 근질근질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굳이 뭐 여러분들이 테마성의 종목을 하신다면 엄한 데 가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뭐 제가 갖고 온 거를 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공개한다고 메모와 펜 들고 딱 네.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네. 해서 지금 채팅방에서 지금 메모 찾고 지금 펜 찾고 난리가 났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네. 과장님이 그러면 오늘 가져오실 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4개월의 포스트 클래스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초급반은 이제 슬슬 좀 졸업을 하시는 수준 정도는 된다 생각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중급반에 이제 초입 정도 와 계시다.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주가의 3박자, 요거 주가의 3요소, 뭐 3박자 얘기하는데, 네. 요걸 먼저 볼게요. 주가는 요 3박자가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상승이 나오는 법인데, 재료, 알죠? 수급, 그 다음에 실적, 그죠? 근데 실적을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자, 재료와 수급만으로는 테마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적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재료, 수급, 실적의 3박자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마주는 저 실적이 빠져 있잖아요. 실적은 솔직히 처음부터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재료와 수급만으로 올라가는 게 테마주인데, 그럼 재료와 수급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갖다가 그 주가를 합리화시키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테마주는 보통 실적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물 들어올 때 헤엄을 쳐야 된다. 이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갖고 온 종목은 주전이 아니라 후보 선수죠. 선수인가요? 테마주 왜 주저로 둬요? 트레이딩으로 갖고 왔어요. 네. 삼형 엠텍. 삼형 엠텍. 자, 삼형 엠텍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아직 테마를 안 탔어요. 근데 이제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부채 비율 50%, 유보율 1000%, PBR 0.6배로 재무가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겁니다. 뭐 제가 저거 보고 주가 오를 거라고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삼형 엠텍이 어떠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느냐? 얘가 참 테마에 두루두루 엮이는 종목이다. 네. 얘가 풍력에도 엮여, 지진에도 엮여, 해저 터널에도 엮여, 뭐 광물 자원에도 엮여. 그러니까 두루두루 엮여요. 그러니까 그중에 테마 하나만 타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오른 게 없죠. 자, 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고 이제 61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어제 마감을 했어요. 이걸 이제 뚫어주고 거래량이 실리면 생각보다 탄력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정보. 그리고 이제 수급도 굉장히 좋은 게 어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최근 5일 동안 금융투자가 4일을 샀어요.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금융투자의 수급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종이나 섹터 플레이에서 금융투자는 최근에 만기일 이후에 1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업종이나 종목 플레이에 굉장히 특화된 수급 주체다. 그런 수급 주체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밀어놓고 있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이 종목에 한해서 단기 시세를 노리겠다는 의도를 읽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근에 금융투자의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100원인데, 자, 제가 요걸 가지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테마주 급등주의 정의. 내가 밑에서 사서 그게 테마 타고 오르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다. 테마 다 타고 급등한 거고 쫓아가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테마주도 밑에서 잡아놓는 거라면 승산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형 엠텍을 오늘 제가 트레이딩 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 선수로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메모와 이제 펜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상담 신청을 받았는데 어떤 신청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손절을 못하고 있어요. 종목이 15개. 저분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거 재정비하지 않으시면 저분은 저거 헤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 지수 하락 뭐 이어질지 2차 전지 5G 투자 계속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셔서 지금 전화 신청이 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나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또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 시작하면서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권오성님, 퍼스트 클래스 시간만 되면 이제 채널을 맞춰서 매경으로 지금 채널을 돌린다 이 말씀 해주셨고 또 으뜸님이 또 이 매경 조성호 과장님 없으면 손절하겠어요. 뭐 이런 재치는 또 댓글을 좋은 남겨주셨는데 칭찬이시네요. 두 분 이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02000-4875로 지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성호 과장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